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5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네요. 네, 녹음을 지금 원래 주중에 해야 되는데 뭐 아시죠? 게을러 터진 거 뭐 하려는 의지가 없어. 미쳤어 내가. 점점 나이는 먹고 의욕은 떨어지고 능력은 무능하고 참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네, 녹음도 사실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요. 삶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 네, 그렇다고 뭐 굶어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래. 에이씨. 네, 그래도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이제 좀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러죠. 이게 마음은 항상 이렇게 20대 때 있어요. 그 10대 20대 때 그 내가 막 모든 걸 할 것만 같았던 그런 생각이 가득하지만 근데 몸이 무겁고 안 따라줘. 진짜 몸이 느끼는 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좀 놀고 와서 좀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개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을 땐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몸이 좀 달라, 진짜.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가면 더 그러겠죠.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내가. 게을러 터졌다는 얘기죠. 아무튼 154회 녹음하고 있고요. 또 한 주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일단 댓글도 없고 딱히 사연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일단 내 주접을 또 뜰 거야. 네, 뭐 제 방송 컨셉이라는 게 거진 저의 주접 털다가 뭐 조금 커피 이야기 조금 하다가 끝나죠. 뭐 잘 아실 테니까 뭐 굳이 긴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마시다 말았던 그 마스터 맥스웰 하우스 마스터 바닐라 블랙을 하나 좀 마셔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시작은 이미 했지만 그래도 좀 먹어볼게. 여러분 죄송해요, 반말해서. 먹어볼게. 먹어 좀 볼게요. 네. 이야, 맛 괜찮다. 네, 네, 괜찮습니다. 뭐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을 딱 머리에 규정 짓지 않고 먹는 거라면 그냥 은은한 바닐라 향도 나고 뭐 그렇게 쓴맛도 세지 않고 그냥 커피네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예요. 커피를 먹으면서 좀 잠을 좀 깨우면 좋을 것 같아. 이 코로나가 벌써 어느덧 이제 1년을 넘어서 이제 2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이제 딱 2년인데 참 시간도 빨리 가거니와 참 삶의 이 패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물론 지금도 안 만나고 예전에도 안 만나. 그러니까 막 사교적이고 막 술 마시면서 막 같이 어울리고 막 이런 걸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노는 걸 참 원래 좋아하는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너무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이제 비슷한 업종의 관계자나 또 이제 우리 바리스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남의 낙으로 살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원래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 그냥 집에서 꽁냥꽁냥 하면서 뭐 프라모델이나 만들고 맛집 다니고 혼자 커피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대면 사회가 되고부터 이제 삶의 패턴이나 사람들의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만나서 이제 물론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진짜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20대 초반, 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 뭐 40대 초반, 중반, 후반, 막 50대 초반, 중반, 후반, 60대 초반, 중반, 후반, 아직 70대는 없어. 지금 저의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최고령자가 이제 68세입니다. 68세.
그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거진 다 이제 손주 보고, 그러니까 실제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손주 보고 이제 쉬실 나이인데, 그 나이에도 이제 학원에 오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어머님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이제 근황들을 물어보잖아요. 뭐 하고 지내시는지, 뭐 커피를 마시러 다니시는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식은 뭐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갔는데 마트에 사람 대박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물론 많죠. 돌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안 돌아다니시는 분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진짜 안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이제 부담도 되고, 또 원래 좀 이렇게 막 밖으로 나돌지 않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삶의 패턴 같은 것들이 참 이러한 시국을 맞아 많이 바뀌어 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편도 아닌데, 물론 가끔 제가 이제 방송에는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로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평상시 저 같은 경우에도 집, 그리고 학원, 집, 학원. 진짜 그냥 집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학원에서 줄강 거진 저녁까지 강의 끝나면 그냥 바로 집으로 옵니다. 뭐 중간에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안 해요. 물론 술도 안 먹지. 뭐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진짜 와이프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술 좀 사서 먹지 말라고. 거진 다 버릴 건데 왜 사냐고. 저희 가족들이 다 술을 못 먹어. 어차피 못 먹으니까 괜히 돈 뻘짓하지 말라고 이러니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와인들도 많이 팔죠. 그럼 와인들도 다 사서 먹어보고 싶어. 물론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에 와인들이 뭐 10,000원, 싼 건 6,000원. 물론 그런 건 먹어봐야 맛이 없겠지. 이제 저렴한 거니까. 확실히 이제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저도 아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막 잡히는 대로 사고 싶은데, 그거 까자마자 뭐 한 50ml 먹고 다 버리니까 낭비긴 하죠. 네, 근데 궁금합니다. 네, 많이 궁금해요. 지금 제가 바닐라 블랙을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거나 그럴 때 뭐 텀블러에 얼음컵 같은 거 넣어놓고, 물론 요즘에 이제 얼음도 이제 편의점에 팔죠. 네, 그런 거에다 이렇게 딱 부어서 마시면 상당히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맛있어서 막 이렇게 집에 쌓아놓고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이 상당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새로운 커피 하나 또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폴바셋 돌체 라떼. 뭐야. 이 폴바셋 돌체 라떼인데, 제가 폴바셋에 가서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메뉴를 먹었는데, 사실 돌체 라떼는 제가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약간 좀 첨가물이 없는 커피들, 그냥 뭐 순수 커피 있죠. 뭐 이제 아메리카노나 라떼류, 아니면 뭐 콜드브루류 정도만 먹었지, 뭐 이제 다른 게 섞인 걸 안 먹었는데, 이 제품을 한번 마셔볼까 해요.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소개했지만, 폴바셋은 시그니처 블렌드 자체가 브라질 60%, 에티오피아 40% 블렌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도 이미 블렌드된 이제 홀빈이 유통이 되고 있고, 뭐 캡슐 커피나 드립백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수시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 제품도 보면 폴바셋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라고 해놓고, 브라질산 60%, 에티오피아산 40%.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래 쓰는 블렌드 커피라는 거죠. 일단 원유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혼합 탈지 분유가 들어갑니다. 네덜란드산 들어가고, 유크림 들어가고, 네, 연유 들어가고. 돌체 라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유를 베이스로 쓰다 보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추출액을 조금 더 첨가했고, 네, 유화제, 산도 조절제, 합성 향료, 천연 향료, 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제조사를 보면 MGC드라고 돼 있어요. 유통이구나. 제조원은 메일 유업으로 똑같이 돼 있네요.
뭐 아시겠지만 이 폴바셋은 메일유업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뭐 제가 소개해서 알고 계시죠? 폴바셋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겸사겸사 또 메뉴들도 좀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 폴바셋에서 쓰는 이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기반으로 한 아이스크림 라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일단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거니와 그거와 이제 커피와의 이제 적절한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려지는데, 폴바셋도 이제 점점 메뉴 구성을 이제 다채롭게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매니악하면서 전문적인 커피 분야에서 조금씩은 폭을 넓혀가는 느낌이 들어요. 뭐 저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상업화되는 것은 조금,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니까 상업화가 안 될 수가 없겠지. 근데 조금 본질을 놓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뭐 이 MD 상품들도 많고, 뭐 모히또 민트 라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베레이션 음료들, 특히 뭐 프레시 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토마토나 이제 그 수박 주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처럼 뭐 초콜릿부터 틴 케이스로 해가지고 뭐 이제 드리퍼도 팔고, 제품군이 상당히 이제 다양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일단 이 회사 소개를 좀 들어가 보면, 2009년 폴바셋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MGCD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그래? 제가 생각했던 게 201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부터 있었네요. 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설립을 된 걸로,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 13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MGCD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일단 브랜드 자체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 뭐 베이징 로고는 이제 폴바셋이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폴바셋이 2003년도 월드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이제 브랜드와 이름을 이제 빌려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소개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딱히 여기 써있기로는 생두에 대한 셀렉션에 대해서는, 폴바셋은 세계 커피 산지와 농장 해마다 스페셜티 등급을 생두를 직접 선별하여 5월, 9월 사이에 브라질, 12월에서 3월 사이에 에티오피아를 직접 방문하여 그에 사용할 생두를 선택하고 배합비를 통해 시그니처 블렌드를 탄생시켰다. 상당히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고퀄리티의 앞선 그 커피의 블렌드와 맛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2010년도 요쯤만 하더라도 국내 프랜차이즈가 약간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이런 컨셉을 좀 뭐라 그럴까, 앞서서 잘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유지가 잘 되면서 이제 좋은 브랜드 네임과 인지도로서 이제 갖춰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폴바셋 커피를 대체로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뭐 제 취향인 것도 있거니와 이 브랜드의 이미지랑 컨셉도 상당히 좋았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우리 한국식 그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이제 머천다이징으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파생으로 이제 끊임없이 나가는 이 한국, 물론 뭐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이제 커피에 집중하다가 조금은 이제 외곽으로 많이 빠지는 듯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폴바셋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미 출시돼서 뭐 홈카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뭐 스틱 커피에서부터 뭐 드립백, 그다음에 캡슐 커피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죠. 뭐 홈페이지에서 뭐 자세하게 볼만한 내용이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소개한 것 같네요. 일단 메뉴에 대한 소개랑 매장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이 보통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폴바셋은 메일에서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 써있네요. 개인이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 체인점 개설이 불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뭐 저는 이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은 대충 끝내고, 일단 커피를 하나 따서, 일단 이게 종이팩에 담겨져 있고요. 용량이 330ml예요.
가격은 제가 샀을 때 2,000원대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죠. 일단 때깔로 보면 상당히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좀 때깔이 예쁘거든요. 맛 괜찮은데? 맛있네요. 근데 맛있는데 그 특유의 그 유크림 특유의 느끼함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런 가공 커피에 유크림을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뒷맛이 깔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유제품이 들어가는 이런 가공 커피는 꼭 유크림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원유의 비중을 높이면 뭐 이제 산패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퀄리티는 좋습니다. 맛 자체가 진짜 여기에 우유를 좀 더 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일단 이게 매일 우유니까, 네, 매일 유업 거니까 매일 우유를 써서 타보겠습니다. 일단은 폴바세 커피를 좀 담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종이팩이든 플라스틱 팩에 나오는 커피류 치고는 상당히 그 매장에서 사 먹는 커피와의 근사치에 와 있는 커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병에 담겨져 있는 커피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유제품 비중이 높게 보여요. 때깔 자체가. 왜냐면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로 나오는 것들이 약간 물탐 향이나 이제 진흙탕 색깔로 많이 보여지는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우유를 좀 더 타니까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감은 있는데, 그럼 좀 더 이거 더 타면 되지. 맛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먹을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첨가물이 들어가는 커피들은 커피 자체 본연의 느낌을 잘 살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브라질이 섞였는지 에티오피아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 너도 동의하냐?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는 그냥 적절한 균형감과 단맛만 잘 내주면 그냥 맛있어요 라고 먹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맛 테스트를 하거나 주변에 이런 음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음하는 걸 해보시면, 실제로 대부분의 대중들은 적절한 단맛과 그 균형감만 맞으면 맛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커피 자체의 맛을 나타내기보단 그러니까 첨가물 맛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불편한 맛은 없어요. 물론 제가 원액 상태로 먹을 때는 유크림 특유의 그 느끼함 뒷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제품만 넣었을 때 시중에서 먹는 그냥 라떼류를 먹었을 때, 물론 라떼류가 기본적으로 우유의 함량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대비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뭐 카페오레처럼 깔끔한 맛은 내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크림이 들어가면 더 느끼한 맛과 뒤에 불편한 맛들이 남아요. 근데 이런 가공 커피들이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이런 류의 커피들 치고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편의점이나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리뷰하는 제품들을 비교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맛있어요. 일단 가격대도 제가 기억하기로 2,000원대인데 커피 한 잔을 물론 뭐 카페 가시는 분이 커피 때문에 가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죠. 이게 제 주변에 보더라도 정말 그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집을 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율이 높진 않죠. 대부분은 이제 사람 만나거나 이제 친구들과의 모임, 뭐 친목, 그다음에 좀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야 뭐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그런 카페로 이제 반복적으로 가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는 상당히 완성도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카페에서 뭐 연유 넣고 에스프레소 타고 만들면 그냥 이런 비슷한 맛 나요. 굳이 뭐 스페셜티 원도 안 써도 이런 비슷한 맛은 납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쓰는 그냥 일반적인 블렌드 저렴한 커피 가지고 먹어도 이런 맛 납니다. 뭐 특별하진 않은데, 그런 면에선 이 폴바세 커피가 조금 더 스페셜티 전문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어떠실지. 너무 이렇게 좀 파생되는 커피가 여기도 비슷하고 저기도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적당히 이런 파생 커피들도 만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본질을 자꾸 놓치다 보면 그 커피 전문점으로서의 색깔도 많이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냥 들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어보고 리뷰해봤고요. 자, 이렇게 커피 한번 먹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내 머리가 뭐 빨리 깨어나지 않아요. 아, 진짜 이 뇌가 부팅하는 속도가 점점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예.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47이거든요. 이제 50이 가까워오고 있죠. 근데 좀만 있으면 내년 48세. 뭐 그냥 후딱후딱 가네. 뭐 50대에서 60대에도 금방 지나가는 걸 보면 뭐 금방 나이를 먹는데, 이제 머리는 점점 이제 굳어가고 안 돌아가지. 참 큰일 났어.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진짜 진짜 일확천금을 바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 얘기가 요새 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학원생들도 요 드라마 보고 와서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저도 봤어요. 네, 가족들이랑은 아니고, 네, 이제 안사람이랑 같이 봤는데, 이제 아이는 아직은 좀 이런 걸 보기가 좀 그래서, 물론 이미 다 알아서 찾아봤겠지. 요즘 애들이 똑똑하니까 뭐 알아서 볼 사람은 다 봤겠지만, 뭐 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돈이잖아요. 돈, 인간의 욕망과 돈. 뭐 인간의 욕망과 돈, 거기에 이제 옛날 추억의 그 우리 놀이들, 이거 보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나오는 그 게임들을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구슬치기 어떻게 했었지, 뭐 이런 거. 왜냐면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까지만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 살 때에도 거기에서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학교 1학 여의도 중학교에서 애들이 말뚝박기, 근데 물론 이 오징어 게임은 안 나와요. 말뚝박기랑 그 오징어 게임 있죠. 그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 그거는 한 중1, 중2 이때까지 했던 것 같아. 진짜로 운동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밥 먹고 나면 시간이 좀 남아요. 왜냐면 밥을 애들이 빨리빨리 먹잖아. 그러면 한 3, 40분 30분 정도 남아. 30분, 40분. 그럼 애들이 뭐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뭐 말뚝박기도 하고, 네, 저희 시절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뭐 여의도라고 안 한 게 아니라 여의도 애들도 똑같아. 아무튼 그런 거 하면 놀면서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오징어 게임을 하면 우리 때는 옷이 꼭 찢어졌어. 진짜 옷이 찢어지거나 애들이 어디 한가 그 무릎 하나 정도는 까지는, 그러니까 좀 험하게 놀았죠. 남자애들이니까 막 말뚝박기도 이렇게 막 얌전히 앉은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방아 찍듯이 꽉 찍어갖고 애들 막 허리 나가게. 근데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거진 애들이 막 죽을 것 같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옛날에 이제 추억의 게임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 생각 참 많이 했었고요. 뭐 내용은 뭐 뻔하기도 하거니와 또 많이 보던, 어디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표절 시비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굳이 뭐 표절까지야. 아무튼 뭐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볼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제 이게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봤어요. 명절 때. 명절 때 이 자료가 좀 풀리면서 제가 명절 때 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녹음을 안 했죠. 명절 기간 동안 녹음을 안 했는데, 좀 이제 개인적인 사담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잡설이에요, 잡설. 제가 이번 추석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코인을 팔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 또 제가 이제 또 코인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반응이 또 이제 상상이 됩니다. 뭔 또 개소리야, 또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이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뭐 금액적 수익 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괜히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번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 위믹스 코인을 제가 이제 100원대에 샀는데, 이게 뭐야, 추석 연휴 18일이었나요? 네, 아마 18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엄청 떡상을 했었어요. 진짜로. 한 3,000원대까지 떡상을 해서 진짜 나도 깜놀했지. 아니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는 의도는 뭐 코인을 해라, 주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쏘면서 인간의 욕망과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이 영화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사람이 좀 시야를 좀 많이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앞뒤도 안 맞는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뭐 위믹스가 뜰 걸 알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제가 뭘 알아요. 제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근데 이 위믹스 코인이 뜬 이후에는 뭐 이제 온라인 게임 업체 영향도 있지만, 요새 이제 NFT 이제 코인들의 이제 뭐랄까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물론 그건 본인 생각이야. 될지 안 될진 가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벌 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뭐 자본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출을 할 만큼의 배짱도 없고, 그냥 갖고 있는 내 이제 뭐랄까 자본을 조금은 분산을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좀 관심도를 갖고 이제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코인 얘기하면 뭐 씨알도 안 막히는 헛소리 한다, 뭐 개소리 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코인은 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이런 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요 좀 불명확한 시장성일 때 요런 코인 시장들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평가되거나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은 뭐 대출 받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용돈 정도 뭐 한 10만 원이라도 하나 사서 한번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전혀 코인과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오일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호스트죠. 호스트 할아버지가 이 대사를 해요. 스포가 될 수 있나? 그 성기훈 우리 이정재 씨한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죠. 성기훈이 그거는 인생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돈이 너무 없어도 분명히 그런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어 봤거든. 저희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진짜 좀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굶고 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대비 상당히 이제 조금 여유가 없어질 때가 있죠. 예전 같았으면 뭐 사고 싶은 거 팍팍 사다가 갑자기 그런 걸 못 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도 오고 또 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뭔가 이제 생산적인 걸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벌다 보니 그래도 남들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웬만큼은 따라가지만 물론 더 좋은 건 못하죠. 뭐 나는 벤츠가 타고 싶어요. BMW가 타고 싶어요. 못하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서울에 2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요. 아, 못 사. 내 능력이 안 돼. 네, 그런 걸 다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일시적으로는 행복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일어서는 것도 좀 좋다. 이 약간 게임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해요. 이게 뭐, 온라인 게임이나 뭐, 패키지 게임, 뭐, 콘솔 게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사람의 욕망이 치트키를 써서 뭔가 이렇게 돈을 왕창 아니면 능력치를 확 올리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있죠. 그래서 웬만한 이 게임들은 뭐 PC 게임을 포함해서 이 트레이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트키나 이 트레이너라고 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순간 게임이 재미가 없어. 진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 트레이너나 치트키 맞들리면 게임을 게임답게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지. 갑자기 내가 레벨업이 확 돼갖고 몹쓸 막 죽인다든가. 처음에는 희열이 느껴서 재밌는데 얼마 안 가 금방 재미가 떨어지고 그 게임이 완전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레벨업을 하면서 어렵게 깨야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애착도 생기고 이 뭐랄까 그 게임이 이제 생각나면 때때로 한 번씩 또 해보고 이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임이 저는 이제 디아블로 시리즈였어요. 최근에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리메이크판이 나왔죠.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헛소리 잡소리 또 계속 길어지고 있어. 아니 커피 팟캐스트인데 커피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개소리만 주접 떨고 있어. 죄송해요. 아시죠? 저의 주접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 이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 회사 오너는 아니고요. 이제 동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1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요때 게임 회사를 차렸었어요. 요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 이 IT 사업 육성과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IMF 이후에 소비와 이제 시장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이 소비를 증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카드 발급 막 해주고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었죠. 이때 이제 제가 커피가 아니라 이 게임 회사를 직접 다닌 건 아닌데 이 게임 아카데미 같은 거를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그때 당시가 이제 20대죠. 20대 초반이니까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비슷한 또래예요. 다 뭐 24, 25 막 다 이럴 때 젊은 애들이지. 뭐 이제 디자인 회사 뭐 이제 뭐 각계각층에 있는 애들이 모였어요. 게임 좀 좋아하는 애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갖고 게임 회사 만들어서 뭐 정부 지원금 받아다가 뭐 게임 온라인 게임 만들고 이럴 때 이때 당시가 이제 디아블로가 막 나왔을 때예요. 디아블로 2가 막 나왔을 때 뭐 요거 게임 해보면서 미친듯이 게임 했죠. 그때 뭐 아무 생각 있나요? 뭐 20대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20대 때 뭐 생각 없잖아. 그냥 막 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인생을 즐기기 바빠서 뭐 이때는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뭐 PC 쫙 깔아놓고서 애들이랑 뭐 맨날 뭐 게임 회의한답시고 주접 떨다가 뭐 게임 아이디어 내고 뭐 게임 디자인하고 뭐 프로그램 좀 하다가 좀 이제 게임하고 놀고 뭐 이럴 때예요. 그때 당시 뭐 스타크래프트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웨스트우드라는 회사 지금은 EA에 이제 먹혔죠. 네. 뭐 레드 얼러 시리즈, 네, 커맨드 앤 컨커 뭐 이런 거 게임 하면서 뭐 오지게 놀았어요. 그럼 이제 디아블로를 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RPG 게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RPG 게임이 노가다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RTS 게임은 노가다성이 좀 없죠. 왜냐면 약간 전략과 이제 뭐랄까 머리로 하는 승부라면 RPG 게임은 머리도 약간 있어야겠지만 이 약간 노가다예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몹쓸 잡아서 레벨업 시키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빨리 디아블로는 잡고 싶은데 레벨업은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써서 뭐 능력치 막 올리면 금방 한 방에 디아블로 죽입니다. 그러면 그땐 재밌는데 게임이 재미없어.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디아블로 이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디아블로를 좀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약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게임에다가 약간 그 그래픽을 좀 올린 거예요. 훨씬 더 리얼하게. 근데 지금 하고 싶어서 요 게임을 요새 좀 눈여겨 보는데 이제 와이프 눈치 보여갖고 이 게임을 못 하죠. 사실 제 나이에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근데 요 게임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저의 주접을 좀 떨어봤어요. 그냥 요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치트키나 이런 걸 쓰면 게임이 재미없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듯 우리의 인생도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한번 저의 주접을 떨어봤습니다. 그냥 요 명절을 끼고 저한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볼까요? 오늘자 비트코인 와 많이 올랐네? 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2021년 10월 3일 아침 10시 경이거든요. 오늘자 비트코인이 5,700까지 뛰었어. 우와 대박. 이더리움이 410 다시 이제 회복했죠. 네, 왜냐면 이 400만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리플도 보면 지금 1,300원대에서 1,200원대. 지금 비트가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튼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투기입니다, 여러분. 투기예요. 이런 건 투자라는 개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투기인데 이런 호기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빚내서 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이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게임 한 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코인들을 한 번씩 사서 뭐 관련주들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파생 기업이나 회사들 뭐 페이코인 같은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식회사 다날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코인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만 보지 마시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나 그 관련된 사업들 특히나 이 커피 관련 시장에서 이 코인 사업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요새 바나나 코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중국 자본 코인인데 바나나 코인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뭐 매장도 있다 어쩐다 뭐 그러는데 뭐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바나나 톡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로 그 카카오에서도 크레이든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세상을 보는 좀 안목들도 넓혀 가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안 벌었으면 이런 개소리 안 하지. 물론 뻥칠 수도 있어. 안 벌어놓고 번 척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18일 날 위믹스로 진짜 많은 수익을 좀 거뒀습니다. 네. 100원에 사도 3,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코인당. 그러니까 3,000원에 판 건 아니고 2,000원, 2,500원인가? 그때쯤 팔았어요. 뭐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희 주접이었고요. 그냥 모든 거는 타이밍과 말 그대로 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고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도 하거니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조금만 떨어지면 겁먹고 팔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도 그렇고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왜냐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카페 10개 중에 4개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때에 따라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주접을 떨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꼭 커피와 관련된 건 아닌데 프랜차이즈와 관련성이 있어서 커피 관련 기사들을 오늘 한번 좀 주접을 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에서 백종원 이미지 이용해서 연돈 강남 상륙의 자영업자 반응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백종원과 연돈, 강남 상륙의 자영업자 와글와글 외, 더본코리아 강남의 연돈 볼카츠 2호점 오픈, 자영업자들 온라인서 갑론을박, 시장 경제에서 문제 없다 대 형평성 어긋나. 자, 일단 백종원이라고 하는 우리 형님을 좀 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와 친분 1도 없고요. 저는 더 본 코리아와 관련된 회사에서도 일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TV에 많이 보인다. 뭐 일단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좋으시죠. 서글서글한 이미지에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사투리도 쓰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벽이 없어 보여. 왜냐하면 좀 돈도 이런 사람들 돈 많잖아요. 네, 집안도 상당히 빵빵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을 주면 사업하는데 안 좋은 거를 본인도 아는지 이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잘 유지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방송 이미지가 상당히 좋으세요. 뭐 소유진과의 결혼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과 돈을 버는 목적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골목 식당에서 연돈이라고 하는 그 돈가스 집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도와줬겠습니까? 이 사람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더본 식당 쪽에 자리도 내주시고 다 후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왜? 뭐 자기랑 나중에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것은 꼭 뭐 반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 미디어에서 이분을 너무 키워주고 띄워주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분을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사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비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 업체 스스로가 좀 어떤 적절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돈이 된다 싶으니까 막 유지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그냥 이런 매장들이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주냐 못 주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프랜차이즈화 되면 퀄리티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구멍가게로 하나 하는 거랑 이걸 크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려는 그 본인의 의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프랜차이즈화 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좀 예를 저는 이걸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국수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망양 비빔국수라고. 뭐 자기가 자기 사업하겠다는데 뭐라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 로컬로서의 특징, 그리고 로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특색, 이런 거를 그냥 고스란히 좀 잘 지키는 게 더 사업적으로 낫지 않나. 이걸 전국에서 먹을 수 있게 한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야 편의성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좀 흔해지잖아요. 이 국수가. 거기서만 먹던 국수가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국수가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별론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사업하는 어떤 그런 안목도 없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런 국수는 좀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걸 너무 좀 흔한 국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되면 흔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맛있는 어떤 식당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는 딱 거기에서만 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차 끌고 와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망양 비빔국수 본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군부대 쪽에 있잖아요. 가보셨나? 여러분들도? 이게 연천군에 있어요. 연천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군부대 생활 했었던 그쪽인데, 제가 요쪽 지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 쪽은 아니고 요쪽 그 군부대 근처에 있어요. 이 본점이 궁평 본점인데,
한 15, 16년 전에 여기를 처음 찾아갔었죠. 차 끌고. 이제 한참 차 끌고 가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 물론 자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어서. 물론 내심 프랜차이즈가 돼서 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냥 이제 지나치게 이게 지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좀 별로다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좀 본질이 퇴색되거나 조금 더 희소성 면에서도 약해지다 보니까 뭔가 그게 좀 흔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도 없고,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 돈 좋아하니까 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뭔가 프랜차이즈가 돼서 오래가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연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면 뭐 잘 되겠지. 잘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돈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이제 아마 백종원 씨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는데, 백종원 씨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럼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견해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싫든 좋든 하기로 됐으니, 뭐 이게 어느 정도의 프랜차이즈 문어발식으로 생길진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잘 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그게 유지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때 풍미하는 이런, 이렇게 뭘까, 한때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브랜드가 있는데 돈을 벌죠. 그땐 돈을 벌어요. 근데 길게 보면 돈을 버는 그런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뭐 화장품들도 그렇잖아요. 한때 뭐 미샤 이러고 뭐 막 그랬는데 요새 뭐 누가 미샤 가나? 뭐 미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주도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먹는 거지. 만약에 연돈이 아무데나 있으면 누가 가서 먹겠어? 내 생각이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뭐 비난하든 말든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요. 뭐 와글와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고 안 먹으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는 죽어.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참 착해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착하고 조금은 단순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악용하는 사업가들이나 기업가들이 많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끈합니다. 왜 내가 개돼지야? 근데 그게 잠깐이야. 또 금방 똑같아져.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휩쓸려 당기는 거죠. 참고로 저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거진 안 갑니다. 뭐 가끔 1년에 한 번 뭐 롤링 파스타나 이런 데 가끔 가는데 그냥 가성비 괜찮아서 가요. 근데 한 1년에 한 번 가나? 근데 잘 가진 않아요. 물론 백다방도 이용을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백종원 씨 거였어? 할 만큼 너무 많은데 안 가.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프랜차이즈는 잘 안 갑니다. 뭐 햄버거나 먹을까?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아니면 뭐 이렇게 버거킹 행사할 때마다 가긴 합니다만 나머지들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 경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연돈 프랜차이즈를 반대하네 마네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안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 프랜차이즈는 죽어요. 뭐 그런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이 아닌가. 우리가 뭐 길게 갖다 붙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기사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이번 주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네, 지금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 컵 배포가 환경 살리기인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일회용 컵의 3.5배, 4회 이상 재사용해야 비로소 효과라고 했는데, 저희 학원생들 친구들도 이제 20대인 친구들이 이걸 얻으러 스타벅스를 갔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자, 리유저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재활용이란 뜻이죠. 다시 사용한다. 근데 굳이 왜 리유저블이라고 쓰는지 그냥 재활용 컵 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자, 이 재활용 컵이 인터넷에 보시면 한 4,000원대 정도에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 포함하면 이제 한 7, 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컵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가겠지. 아니 따로 살려면은 4, 5,000원짜리인데 이걸 준다? 저는 역시 스타벅스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생각은 꽤 옛날부터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을 주는데 그 컵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옛날에 한때 마이보틀이라고 하는 그 보틀컵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6, 7년 전이죠. 그 이렇게 마이보틀 써있는 그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도? 플라스틱 컵, 그 투명 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컵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틀, 말 그대로 이제 텀블러 같은 거였는데, 한때 그거를 이제 같이 끼워 파는 그 음료 프로모션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전 생각했지, 와, 이런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컵을 대량으로 사려면 정말 자본력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뭐 한 번에 뭐 한 수천만 개, 수십만 개를 사지 않는 이상은 단가 맞추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게 가능하죠. 한꺼번에 저렴하게 사서, 싸게 사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스타벅스답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닌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읽는 스타벅스를 바라보면서 부럽다. 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개인 카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고, 또 이런 걸 사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걸 스타벅스가 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20회 이상 재활용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활용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집에 모셔놓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텀블러 사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사는데, 한때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면 음료 한 잔도 공짜로 주고 하니까 그 주변에 바리스타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주변에도 선물용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았죠. 왜냐면 텀블러 좋아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어줍지 않은 기프트콘 주는 것보다 이 텀블러 선물해 주는 게 더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료도 한 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음료를 파는 이 전략이 상당히 똑똑하다. 근데 조금은 플라스틱 컵을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이게 친환경인 거와 같진 않다. 제 생각이에요. 네, 저의 개소리는 그냥 여러분 저 개소리로 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이런 스타벅스가 참 이런 마케팅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진정한 그 뭐라 그럴까, 이 진정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리유저블 컵보다는 좀 다른 방향성의 컵을, 전 개인적으로 좀 튼튼한 종이컵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사용해도 이 종이컵이 조금 더, 왜냐면 종이컵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빨대도 그렇고 오래 쓰면 이 종이가 다 흐물흐물해져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종이가 개발은 안 됐죠. 아시겠지만 종이컵도 안에 그 코팅액을 바르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들도. 근데 그나마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잘 썩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 그러려면 리유저블, 그러니까 재활용 종이컵을 차라리 만들어서 예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플라스틱보단. 이게 돈 더 드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리유저블 컵, 재활용 컵, 아이씨, 약간 리유저블 하니까 그러네. 재활용 컵 요 프로모션 할 때, 뭐 너도 공감한다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줄 섰대요. 네. 저희 그 젊은 친구들, 수업 듣는 친구들도 이거 사려고 30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 이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좀 약해요. 뭐 준다 그러면 참고로 저는 안 갔어요. 네, 정말 안 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스타벅스 커피를 안 사 먹기도 하고, 굳이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 컵을 뭐 그냥 공짜로 주면 내가 갈 것 같아. 그냥 줄 쓰면 준다 그러면 갈 것 같아. 근데 음료수를 일단 안 좋아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음료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또 먹으러 가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게 이번 주에 한때 핫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가 되려나? 네, 하나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가커피 VIC로 MZ세대에 홀렸다. 이유 있는 초고속 성장. 메가 MGC 커피, 이하 메가커피. 아시겠지만 메가커피는 보라티알의 매각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경영진이 아닙니다. 네,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보라티알이 1,400억에 이제 1,400억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기사상으로는 일단 매각을 그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몸값을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거는 몸값을 더 부풀려서 이제 팔 계획이란 얘기겠죠. 아니면 뭐 계속 갖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1,400억을 투자했는데 그거에 걸맞는 수익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팔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일단 요 메가커피가 요새 이슈가 되기도 하거니와 메가커피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게 눈에 띕니다. 저는 일단 제 동네에 메가커피가 2개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메가커피가 눈에 잘 띄어요. 왜냐면 메가커피들이 보통 도로변에 있어요. 진짜 구석탱이에 있는 거를 잘 못 봤어. 대부분 다 도로변에 있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사실 카페가 다 도로변에 있죠. 근데 좀 구석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대부분은 좀 이제 큰 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메가커피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 일단은 이 기사를 좀 보면, 일단은 V가 비주얼,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에 용이한 인테리어, 가성비라고 나와 있네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네, 이펙트니스 맞나? 맞겠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네, 그냥 뭐 가성비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가성비를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인테리어, 가성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에 이 밝은 색의 노란색, 그리고 가성비를 내세워서 입소문을 타고 있고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예요. 사실 제가 메가커피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커피 뭐 관련도 있지만 그냥 이 커피 전문점이 어떻게 갈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죠? 왜냐면 지금 이 메가커피의 모습이 약간 이디야가 한창 뜨기 시작한 2010년도랑 매우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이때 당시 이디야가 매장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왜냐면 제가 이디야에 있었잖아요. 이디야에 있으면서 이디야가 처음에 이제 제가 몸담았을 때가 이제 한 300호? 네, 300호가 안 됐었나? 그때 당시 제 기억이, 그러니까 300호가 안 될 때였는데, 갑자기 201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이디야 붐이 일어나갖고 동네에 이디야가 막 2개, 3개씩 생기고 뭐 1000점 돌파한다. 지금 참고로 지금 이디야가 3500호점인가? 기사 한번 볼게요. 3500호점 돌파라고 나오네요. 이디야 커피 전문점 첫 3500호점 돌파.
일단 지금 이디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좀 주춤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5년 이상 생존율이 33.2%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다라면서 이제 3,500호점이 개설됐다. 여기 보면은 고향 서울흥점이라고 써인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 3,500호점이 생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었어요. 참고로 지금 이디야 같은 경우엔 다날 핀테크 페이코인과 같이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냥 전자지갑과 관련돼 있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뭐랄까 코인 시장은 앞으로 이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그냥 또 저의 헛소리 한번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데아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거와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었던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서 11년, 12년 요때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메가커피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작년 그 코로나 때부터 확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어디 나와 있냐? 어디 있었는데? 2016년 41개의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5년 8개월 만에 1,500개를 달성한 것이다. 이건 대단한 거죠. 제가 커피니에도 있어 봤지만 커피니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맞아,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1,000개까지 가기도 어려워. 그냥 한 300개, 400개도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은 최소한 3, 400개의 이제 좀 가맹점이 늘어나야 이제 수익 사업이 좀 되거든요. 본사가. 근데 그 300개, 400개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네가 5년 8개월, 그러니까 좀 단시간이죠. 1,500개를 달성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네요. 매장수 기준 업계 1위인 이디야 커피가 창립 14년 만인 2015년에 1577곳을 찍은 점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다. 엄청 빠른 거죠. 거진 한 배 이상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 써 있기로는 프랜차이즈는 기존 매장 관리와 고객 충성도 유지가 중요한데,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들은 본사만 배불리고 점주들끼리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인기가 있어서 하면 실제로 비슷한 그 업종이 많아서도 힘든데 동일 상권에 동일 브랜드가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만간 이 메가커피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 보고 만약에 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본사는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해 나갑니다. 사실 가맹점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뭐 제가 맨날 이렇게 뭐 헛소리라고 외치지만 잘 몰라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좀 잘못하는 거야 이럴 건데, 진짜야.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이나 운영진들은 그냥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지점이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장 수를 더 늘려서 우리의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메가커피는 매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물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겠지 계속. 근데 메가커피 경영진들이 매각을 하고 뒤로 빠지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기업, 그 회사의 목적성은 이익이에요, 이익. 매장이 상생하고 잘 되는가,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어느 한 매장이 죽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백종원 씨의 연동부터 해서 약간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봤는데,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 학원에서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제 얘기를 듣고 한 해 만에 결정하진 않겠지만 그냥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미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이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이제 50대 50대 중반 이제 중후반 되시는 어머님인데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자기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친여동생이죠. 친여동생이 백다방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투자해서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언니가 아니고 친여동생이 그러니까 동업을 하자 이제 제의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카페를 최소한 10평 정도만 할래도 최소한 5, 6천씩은 드니까, 물론 보증금 제외하고 10여 평을 할래도 인테리어랑 뭐 가맹비 이거저거 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 6천만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뭐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많이 물어보세요. 뭐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뭐 어디에 자리가 나왔는데 뭐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인수해서 해보려고 한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 기타 등등. 또 무인 점포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 뭐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창업을 하고 조금은 그럴싸한 커피를 구현할 수 있는 다 프랜차이즈예요. 보면 무인 점포도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브랜드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뭐 저가형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저렴한 커피를 구현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인플레이션과 뭐 불황이 가속되고 있어서 뭐 가성비 소비 문화가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의 니즈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사실 메가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메가커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 안 먹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건방지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메가커피 안 먹어. 메가커피를 돈 주고 사 먹을 바에는 그냥 스틱커피 하나 까서 먹었어, 나는. 물론 이제 뭐 학원에서 있으니까 수시로 좋은 커피 맨날 먹는 것도 있고, 맨날 좋은 커피 사서 로스팅해서 직접 먹으니 훨씬 맛있지. 그러니까 사 먹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컴포즈든 메가커피든 벤티든 제가 숱하게 지나댕기지만 돈 주고 사 먹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개 산 거 빼고는 지금까지 메가커피를 가서 구경은 했어도 사 먹은 적은 없는데, 메가커피를 먹는 소비자들을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비자들이 원하면 먹는 건데, 사실 이런 커피들의 어떤 뭐랄까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안 먹게 됩니다. 일단 커피 자체가 좋은 커피 쓰지도 않거니와, 물론 겉으로는 다 좋은 거 쓴다고 하지. 근데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를 먹어봐야만 아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좋은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커피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라. 왜냐면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건 좋은 재료를 사서 잘 볶아서 먹은 게 좋은 커피잖아요. 그럼 뭐 생두 얼마대에서 먹었을 때랑 뭐 8,000원짜리 때를 먹었을 때 느낌 차이가 많죠. 물론 많이 볶느냐 덜 볶느냐의 차이도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학원에서 이제 커피 로스팅을 하면 보통 스페셜티, 프리미엄, 뭐 이제 커머셜은 잘 안 삽니다. 커머셜은 잘 안 사요. 왜냐면 굳이 싼 거 사서 로스팅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프리미엄 등급이랑 스페셜티 등급을 이제 로스팅을 해서 먹어보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뭐 키로당 11,000원, 12,000원 하는 것도 있고, 키로당 18,000원, 2만원대도 있고, 2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먹어보릇 하다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가 얼마나 저급한지, 얼마나 좋지 않은 건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안 먹죠.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왜냐면 좋은 걸 많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가 다 그런가 보다. 뭐 커피가 다 커피지 뭐.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다 겉모습만 보고 하는 거지 본질적인 걸 잘 못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커피와 같은 브랜드가 당분간은 오래 지속된 거는 맞다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오래 갈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을 달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은 흐름을 타요. 영원하지 않죠. 근데 본질적인 걸 놓치는 순간 그 영원성은 매우 단축된다고 봅니다. 커피 전문점은 커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뭐 가성비나 이미지로만 성분 보면 그것이 지금이야 갈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로 프랜차이즈나 커피 전문점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뭐 지금 뭐 반짝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짝하고 말 걸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뭐 최소한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 뭐 2년 만에 닫기도 하고 5년 만에 닫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는 커피 전문점이 이 단순히 보여지는 외관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방향성과 트렌드만 단순히 보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라는 의미에서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커피에 대한 리뷰보다는 조금은 저의 사설과 잡담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거 원래 많은 거 잘 아시죠? 뭐 제가 새삼스럽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폴바셋 돌체라떼 한번 리뷰해보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뭐 백종원 씨가 내세우는 더봉 코리아의 뭐 연돈을 비롯해서 뭐 메가커피에 이르기까지 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프랜차이즈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를 저의 잡설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커피를 하는 것이 일단 재밌어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좋아하고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쉽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실제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카페를 창업하고 카페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무인 점포가 요새 잘 된다, 나도 무인 점포 해야지, 메가커피가 대세란다, 메가커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내가 투자한 것을 정말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 오늘의 기사거리와 함께 이런 잡설을 조금 길게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